저는 그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소개할 때 회사 그만둔 마케터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랑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놀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노는 일상. 지금 해외여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행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융 융입니다. 이제 슬슬 해외여행이 풀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지구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낯선 곳에서 좀 혼자 있으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치앙마이에 갔을 때 경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여행지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순간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줬던 적이 있어서 지금 해외여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행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치앙마이를 선택했던 이유가요. 2017년에 퇴사를 하고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할 때였는데 제가 너무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막 영화도 보고 국내외 커뮤니티를 막 다 뒤지고 다녔는데요. 디지털 노마드들이 치앙마이를 엄청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언니가 제이비냐드라는 패션 브랜드의 대표이자 디자이너로 치앙마이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2주 동안 같이 지냈는데요. 처음에는 그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인 캠프라는 데도 찾아가고 난 여기 가서 디지털 노마드들 많이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요. 백화점 꼭대기에 있었던 캠프는 딱 한 번 가보고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되게 환하게 켜진 그 코워킹 스페이스보다 주인의 철학이 느껴지는 작은 가게나 푸릇푸릇하고 아티스틱한 카페가 훨씬 더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제가 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마케터라서 안 그래도 공간 헌팅을 좋아하는데 치앙마이에는 좀 일본처럼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소규모 핸드메이드 샵도 많고 갤러리도 카페도 많고 멋진 공간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치앙마이는 예술의 도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예술 대학이 있고 킴포크가 디자인 위크를 열기도 했었던 곳이고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친한 언니는 디자이너니까 여기서 사귄 친구들도 다 그 치앙마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들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저는 그냥 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가는 곳을 다 따라다녔어요. 새로운 시즌 컬렉션 준비할 때여서 엄청나게 바쁠 때 갔는데요. 친구 중에 치앙마이에 있는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영상도 찍고 이런 분이랑 같이 화보 촬영을 하는 것도 보고 언니는 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서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브랜드와 예술이라는 매개체로 가치관이 통하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말이 통하더라고요. 놀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노는 일상. 왜 회사에서는 그리고 주변에서 사회에 나오면 친구랑은 일하지 말라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창작에 대한 열정도 있고 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과 삶과 놀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IT 업계에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짱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치앙마이에 가서 본 아티스트들의 세상에서는 일하고 놀이가 너무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이걸 굳이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일상도 있구나. 이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언니를 따라서 시장 조사도 같이 다녔는데요. 시장에 갔을 때 저는 좀 별 생각 없이 둘러봤어요. 근데 저랑 다르게 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이 라탄 가방에 내가 이렇게 천을 덧대서 팔면 어떨 것 같아?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시장에 가면 뭐 사지?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소비자로서 간 거예요. 근데 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치앙마이 시장에 이런 친구랑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항상 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일이 많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언니가 당연히 일이니까 힘들 때도 있는데 나는 내일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나 무슨 일 하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무심코 던진 질문에 이렇게 툭 답변이 왔을 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멋있었어요. 되게 좋은 자극을 받아서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나의 그런 일은 어떤 걸까?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고 저는 언니가 일하는 동안 자극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브런치에 글 한 편을 발행했는데요. 제가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언니가 자기 아티스트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회사 그만둔 마케터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글쟁이야, 작가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애초에 제가 디지털 노마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꿈꿨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스타트업이랑 IT 업계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맥북 들고 다니면서 회사랑 일을 하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예 다른 일의 방식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치앙마이에서 제가 했던 경험이 제가 작가이자 창작자로서 일을 하는데 씨앗을 심어준 시기였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되게 많은 게 바뀌었어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됐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 6권이 됐고 마케터라는 정체성만큼이나 작가랑 창작자라는 타이틀에 제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2020년에 제가 출근하는 삶에서 벗어난 뒤로는 저 역시 일과 놀이와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에서 관광지만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원하는 여행 형태가 어떤 거지? 먼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쉬는 여행도 있고 휴양을 하는 그런 여행도 좋지만 몸이 좀 고생해도 인사이트가 쌓이는 여행도 있고 주어진 경로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되 즉흥성과 유연성에 열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걸 보더라도 내 삶과 일에 어떻게 연관이 되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뭔가 좁아졌던 나의 시야를 다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저는 발리로 떠날 예정이에요. 코워킹, 코리빙이 합쳐져 있는 곳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요가도 하고 그거 말고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어떤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의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원하는 여행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행에 임할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행 가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안녕.